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항상 흥구석유 같은 경우 제가 장 초반에 영상을 찍었던 경향이 있었죠. 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 대한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 관점에서 봤을 때 전거래일에서 전일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던 유가에 이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작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반비례 하더라도 이 바이든이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공격을 허용했다라는 그런 기사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측면에서도 흥구석유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GDP와 이 원유 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이벤트가 무엇이 있냐? 이 부분은 바로 오펙회의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수요적인 측면도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중장기 수요가 과연 견조하게 지속이 가능할지까지 이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일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하르키우죠. 이 하르키우 인근 국경에 대한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 정치적인 어떤 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이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전쟁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유효가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GDP가 둔화가 되었고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 원유 재고부터 보게 되면 5월 31일 날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면서 결국에 수요가 부진했구나, 재고가 늘어났구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GDP입니다. GDP 같은 경우 예측치가 1.6%였습니다. 실제가 1.3%를 기록을 하면서 0.3%가량 예측치보다 하락한 채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 원유에 대한 중장기 수요, 불투명성까지 시장에 우려감이 퍼지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바로 6월달 초반에 있는 오펙 회의다. 오펙 회의에서 만약에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공급의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5월 31일 금일이죠. 10시 30분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와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준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GDP 성장률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니까 결국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시장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제조업 지표 지수도 6월 3일 날 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밤 11시인데 이때도 만약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GDP를 통해서 수요가 불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소 오프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유가의 중장기 수요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겠죠.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 탄력, 흥구석유 주가에도 상승 모멘텀까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일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아침에 이런 속보 기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의 주가에도
주가들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이 주가 같은 경우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지금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로 조금씩 수요가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리스크가 발현이 될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결국에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 환율이 상승을 하는 건데, 환율이 오를 때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존재하지만 이 원유 섹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자본이 이탈을 할 때 그 중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섹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원유 섹터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흥구석유 지금 주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 장 시작하기 거의 한 5초 전입니다. 장 초반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전일 원유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 관점에서 봤을 때 흥구석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일단 2%가량으로 하락한 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립니다. 주봉의 흐름상으로 조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다. 주봉의 11선 구간에서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흥구석유의 주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이 돼야 됩니다. 현재 흐름상 장 초반에 흥구석유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는 면역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 관점이 흥구석유 주가에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 장에 흥구석유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 다음 거래일의 흥구석유 주가의 특징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요 이평선 구간인 11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결국에 오펙회의가 있겠고, 이 제조업 지표 결과값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기름의 수요가 만약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흥구석유 주가도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다시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 흥구석유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후 정세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